또 이 이슈를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이번에 이 전 정부에 대해서 생산한 문건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또 국정상황실과 안보실에서도 추가 문건이 발견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슈도 함께 좀 점검해 보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요. 네. 예상보다 청와대 발 이런 악재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그 청와대나 기사를 보면 주로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상당히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누구라도 자유할 수 없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권에 잘못됐던 것들을 깨끗하게 된다는데 다음 정권이 됐을 때 과연 다음 정권에서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고민으로 남아 있고요.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돼서 즉 정책의 리스크가 예상보다 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는 악화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14일 이후에 그 현 청와대에서 이전 정권에 있어서 상당히 그 보이기 힘든 그리고 민감한 부분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충격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그 가운데서 물론 그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중요한 키워드만 보면 삼성물산 합병 관련돼 가지고 국민연금 의결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개입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어떤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삼성그룹 관련돼서 삼성전자 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이종 삼성전자 부회장 즉 오너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다면 결국 반도체 부분이 좋아져서 올라간다는 것을 저희도 동의합니다만 이후에 삼성전자가 또 다른 M&A 그리고 큰 굵직굵직한 것을 할 때 결국 그런 결정은 오너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경영인이 결정해서 잘못하면 본인이 소위 뒤집어 쓰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은 오너가 판단해야 되는데 정작 중요할 때 오너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나 어떤 산업이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관점으로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동안 우리가 그 전 박근혜 대통령 관련돼 가지고 삼성물산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기 때문에 발표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나왔던 것들 가운데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반 물건이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나온다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지만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 그리고 합병 관련돼서 해당 기업들은 약간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좀 시간을 가면서 좀 판단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현재 구속 중이죠. 10월 17일 까지입니다. 딱 10월 17일까지 결국 선고를 비롯해 이런 소송이 진행되지 못한다면 즉 10월 17일까지 혐의나 이런 부분들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이제 구속기간이 폐지되기 때문에 10월 17일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돼서 혐의 부분들이 그만큼 가장 이슈일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8월 27일입니다. 8월 27일이면 7월 얼마 안 남았고요. 이제는 약 한 달 정도쯤 지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현재 이와 관련돼서 정확하게 혐의나 이런 부분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8월 27일 날 들어 나오게 된다면 삼성물산 합병 관련돼 가지고 작년과 올해 시장을 이끌었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저께 유가증권 시장이 6일 동안 상승했고요. 이 시각 현재는 0.13% 하락을 했는데 무엇보다 오늘 하락 가운데 기본 팩트가 자, 삼성전자가 오늘 다시 한번 1%의 급락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어저께 청와대발 이런저런 문건들이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의 그 상승을 좀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지수는 오늘 하락했고요. 어저께까지의 팩트를 보면 결국 지수의 상승의 기본 팩트 가운데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발 악재가 더 커져서 주가 상승을 막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무용적인 해석도 좀 해봤습니다. 네.